자, 우리 회원되고 친구들 킬러 레벨업 강의입니다. 이제 9강부터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제 고1 때는 독서는 완전히 수능형으로 나왔던 거고, 그런데 이 독서 수능형도 여러분 문제를 잘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서술형에서 변별이 컸을 거라고. 그래서 서술형 대비는 제가 구조도 그려드리고 해드리는 부분에서 다 출제가 되는 거를 알고 계셨을 거고, 자, 이거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좀 자료로 나눠 드릴게요. 내신 직전에 좀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실 수 있게. 이게 너무 좀 기대치를 높여놨던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문학인데,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수능에 내신이 좀 섞여 있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수능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시험 범위가 전부 다 EBS고, 그리고 고2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신형에서 변별되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문제도 많이 이제 고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위주로 많이 풀어나가셔야 되고, 여러분 느낌은 벌써 한 3수 정도 하신 느낌이야. 뭐 지쳐있는 느낌이나 이런 느낌은. 저 표정 봐. 벌써 삼승의 표정이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해탈한 상태의 그 느낌. 자, 10페이지 봅시다. 자, 일단은 이 38번이 오답률 1등이었습니다. 그 시험 21학년도 9월에. 근데 얘가 오답률 1등이었던 거는 전 되게 의외였고, 하지만 왜 그런지도 알 것 같아. 자, 좀 이따가 채점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정답 1번이 바로 보였어야 돼요. 근데 안 보이신 이유가 있을 거야. 자, 오늘 이제 수업의 주제는 얘도 얘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지문입니다. 혹시 이거 나랑 풀었던 기억이 나실 수가 있거든? 저 따라오실래요? 잘 봐. 내가 순서를 잡아드리는데, 얘가 오답률 1등이었고요. 얘가 오답률 2등인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학킬러가 독서보다도 난이도 있게 출제되는 이 흐름에서 핵심 지문들을 딱 짚어보고 있는 거고요. 자, 저기 나와 있는 우원이라는 작품을 뭐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원을 보시면 이 사람의 현재 지금 위치가 있어. 그게 세속이거나 탈속일 수 있어요. 분류를 해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향하는 곳은 세속일 수도 있고 탈속일 수도 있어. 야, 지금 저희 지스타 뭐 이런 거 하는 어디 백스코에서 뭔가 행사하는 거 아니냐? 네, 길 다니고 있는데 되게 예쁘게 코스프레 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아, 못 봤어요? 그 중에 이제 그리고 카광이라고 있어요. 남자인데 여장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고 싶어 하는데 너무 춥기도 하고. 근데 진짜 여성분도 계셨고, 너무 예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손잡고 다니시더라고요.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너무 행복해 할 거야. 자, 그럼 막 그 사람들은 현재 어디 있죠? 세속이 있죠. 아닌가? 현재 탈속인가? 그럴 수 있죠. 왜? 우리 뭐였지? 물품 보관소라는 곳이 탈속이라고 생각을 해봐. 현재 탈속이고 지향도 탈속인 거잖아. 그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현재도 탈속인데 지향도 탈속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라고 했어? 이 지문에서? 큰 즐거움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거기에 있진 못하잖아요. 그럼 평소에 나는 코스프레를 하고 살아. 그럼 뭐야? 작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겠죠. 자, 그런데 현재 나는 세속이 있고 지향도 세속인 사람들이 있을 거고, 현재 나는 탈속이 있으면서 지향도 세속인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따가 이 지문을 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작은 부끄러움, 여기를 큰 부끄러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든 작든지 간에 나는 전부 다 부끄러움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걸 왜 못 보냐면, 여러분이 이제 혹시 확률 통통이도 손 한번 들어봅시다. 문과손 없어? 할 거야. 확률 통통이는 이걸 많이 봤어. 어디서 봤어? 조건방률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중2 때 조건방률 표 그리는 걸로 배우셨단 말이야. 얘는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아래쪽은 뭐야? 크든 작든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 자, 세속에 살면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이 그렇대요. 얘네는 9등급이래요. 100이면 100이 그러니까. 그리고 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 자, 봐. 내가 어떻게 읽었는지 같이 한번 보자. 살림에 살면서 명리 마음 든데, 살림을 뭐라고 읽을까? 탈속. 현재 이 사람의 위치가 탈속이고 명리. 지향하는 곳이 세속. 그럼 뭐야? 큰 부끄러움이래. 탈속에 있으면서 지향을 세속으로 한다. 큰 부끄러움. 시정, 세속이죠. 명리, 뭐야? 세속이죠. 세속에 살면 세속의 마음 든다. 작은 부끄러움이라 나와 있죠. 살림, 탈속이죠. 은거의 마음 든다. 탈속이죠. 탈속에서 탈속을 한다. 뭐래? 큰 즐거움. 그 다음에 시정에 살면서, 세속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 둔다, 탈수에 마음 둔다, 작은 즐거움이라고 하면서 네 가지 경우의 수 분류를 해놨고 2x2. 크든 작든 전부 다 즐거움, 전부 다 부끄러움인데 잘 보셔. 큰 부끄러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래? 100에 50%. 작은 부끄러움은 100에 100이래. 잘 읽었네. 작은 부끄러움 100에 100, 수능 치면은 100분이 0.9등급이고요. 큰 부끄러움 갖고 사는 사람들 100이면 50. 수능 치면은 정확하게 국민평균 5등급이라는 거야. 자, 그럼 1등급은 누구냐? 저기 나와 있죠. 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100에 서너시래요. 아하. 1등급은 100에 서너. 정확하게 상위 4% 1등급인데, 야, 이 화자는 꿈도 커요. 뭐라고 했어? 나는 100 중에 0 아니면 1이 되겠대. 100분이 100점 아니면 99점. 나는 상위 0%에서 1% 사이에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따라오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으로 가장 주제 세팅했죠.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100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다. 나는 상위 0.1%다. 개 돼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쌍욕을 먹을 거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의 마음을 두는 상위 0.1%이니까 이 개 돼지들아 기분 나쁘지? 라고 욕을 처먹을까 봐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바보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니?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은 뭐야? 이면적으로는 내가 제일 잘났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못났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필기하시면 저 따라오시면 딱 이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문제 설계한 건 이거야.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드러낸 건 뭡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이야. 하지만 이 사람의 이면적인 본심은 뭐야? 자부심이죠. 됐니, 여기까지?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잡고 계세요, 표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만든 문제가 40번을 보시면 잘 보셔. 조화를 시키는 거야, 분리를 시키는 거야? 분리시켰죠. 두 번째, 그렇지, 유형을 나누는 기준을 잡았죠. 세 번째, 자,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 탈속에 사는 사람들 중 부끄럽게 사는 인간들이 50%잖아. 상위 4%, 1등급 애들만 즐거움. 자, 4번 선지. 큰 부끄러움, 작은 즐거움 중에 어디 사느냐, 어디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서 모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당연한 얘기지만 은거의 가치를 높게 두고 있고, 정답은 사실 1번에서 끝나버렸어야 되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이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웠거든? 그런데 잘 보셨어야 돼. 그리고 이제 41번 내가 얘기했던 거죠. 기억과 니은인데, 니은에서는 뭐야? 기억에서도 뭐야? 봐봐. 여러분, 윤선도고 이 사람이면 어마어마하게 영리한 사람인데 뭐래? 자기 자신을 모자란 인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와볼게. 결국 둘 다 뭐니?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내가 모자라요. 이면적으로는 내가 잘났어요. 개 돼지더라. 인 거고, 결국에는 무슨 얘기니? 무슨 얘기니? 5번이죠. 이해되셨어? 정확하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킬러 문학들이 설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기존의 내용 일치로 푸셔도, 기존의 방법으로 푸셔도 아무 지장이 없었다면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의 단계부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거를 못 잡으셨을 때 사실은 정말 큰 사단이 나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엮어가지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저 따라오세요. 자, 얘들아, 이게 진화 발전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21학년도 9월 평가원이지. 자,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이게 24학년도 9월이 됐으면 똑같은 걸 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발전한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화자가 나오는데, 잡고 계세요. 화자가 나오는데 신이라는 아저씨가 나와. 그럼 A라는 신이라는 아저씨는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우원에 나왔던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나는 현재 도서관에 살고 있는데 나는 물을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를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 현재 자신은 세속, 지향, 탈속.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우린 이런 논리관계를 뭐라고 하죠? 모순이라고 해. 이 모순적 상황의 해결을 보는 게 이 지문의 구조고 출제 의도고 주제야. 그런데 신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하니? 그렇죠. 그런데 라고 하면서 화제 전환을 해. 그런데 화제 전환이라는 거는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현재 나의 위치가 여기라는 생각을 했어. 현재 나의 위치가 여기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이게 전환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전환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계기가 있고 그 계기를 바탕으로 깨달으셔야죠. 우리는 이걸 또 인과구조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왜 잡아드리냐? 여러분, 자, 이 표에서 40번 문제 설계됐었고 여기서 41번 문제가 설계된 것처럼 여러분, 안 그래도 소설이나 안 그래도 이런 수필들은 정보량도 많은데 41번 문제를 여러분 진짜 6단어로 끝내버렸다니까? 40번 문제를 여러분 8단어로 끝내버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 느낌으로 여기서도 내가 정보를 완전히 지배를 했다면 정답이 되는 논리적 사고를, 핵심적 사고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야. 천재들은 암산으로 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천재들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정석밖에 없었거든. 실력 정석이라고 되지기 어려운 게 있었는데 이 새끼가 기숙사에서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해? 라고 했더니 문제 풀고 있대.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 라고 했더니 암산한대요. 미친 새끼인가 했는데 진짜 암산이 돼 답을 내는 거야.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했어요. 근데 웬걸? 결국 2년 뒤에는 내가 더 대학을 잘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재능이 있었던 걸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친구가 재능은 더 뛰어났는데 방법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유 불문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 전에 사전적으로 돼야 되는 건 어떤 과정이고 수학의 풀이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고 교정하듯이 국어의 풀이 과정을 객관적으로 써서 교정하는 그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이 일어나요? 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1, 2학년 때는 여러분이 뒤처졌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런 도구를 배우시면 그 천재들 따라잡는 건 물론이거니와 더 치고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국어에서 수학의 이런 풀이 과정 같은 걸 잘 잡아오시고.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럼 저 따라와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보셔. 자 화자인 신이가 청자인 나에게 자기 집을 문이당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뭐래? 자신의 지향은 물이래. 즉 탈속이래. 도성 안에 있대. 그래서 나는 뭐래?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즉 나의 기존의 패러다임은 이러했는데 기존 패러다임이 뭐라고? 변칙사리를 만나면서 이제 아예 뭐 됐어? 변화했죠. 즉 깨우다름으로 갔죠. 즉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갔죠. 그러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에 뭐가 있었던 거야? 천하의 지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깨우쳤잖아. 둘은 어떤 관계야? 인과관계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천하의 지도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뭔가를 깨우쳤잖아. 여기서 애들이 오당탕 틀렸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화작 오답률 탑 10, 엄매 오답률 탑 9이야. 자 여기 오답률 탑 2, 탑 3야. 자 일단 얘부터 제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려볼 텐데 여러분 잘 보셔. 3번 선제 뭐가 틀렸을까?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 생성일까? 천하의 지도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했을까? 그렇지. 천하의 지도 때문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잖아. 그러면 라는이 아니라 둘을 인과관계로 맺어주는 주격조사 가든 천하의 지도 때문에라는 인과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야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히터 좀 꺼주세요. 너무 더운 것 같아. 한 2개만 끄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얘들아. 됐니?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거야. 이 킬러 문제가 나오기 사전 전초 작업으로 이런 문제를 둬서 이해를 시키려고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같이 볼 건데 난이도를 차근차근 올려가 볼게 얘들아. 일단은 가장 오답률 높았었던 문제인 27번 1번 선지 볼게. 자, 허방다리가 뭔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러분이 요즘 막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살면요 막 구름 끼잖아. 이게 바로 허방다리야. 허방다리를 드러내면 그 아래 뭐가 보이겠어? 마을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마을은 뭐를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어떤 느낌이야? 그렇지. 이렇게 수직적인 느낌이 들지. 그래서 뭐라고? 얕음과 기쁨이라는 수직적 느낌이 있다고요. 됐니? 그럼 봐봐. 둘 다 얕음과 기쁨이라는 공통점이니까 차이부각 X고 공통점이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2번 선지 볼게. 무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이다. 얘들아, 무를 이제 우리가 익혀 먹을 수도 있고 생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야. 생 고구마로 먹을 수도 있고 익혀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고구마를 익히면 군고구마는 까듯이지 칼로 깎아 먹는 게 아니잖아. 맞니? 그럼 둘 다 지금 깎고 있으시잖아. 그럼 둘 다 차가운 거야, 따뜻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전형적인 문제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렵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이 회로 하나 뚫어두시면 되게 편한 거예요. 대비가 아니라고. 그리고 다양한 야 할아버지 무랑 고구마 드시고 계시는데 다양하니? 뒤에 간식 종류 한 10개 돼야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계속 봅시다. 자 3번도 왜 틀렸다?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 천하의 지도를 통해서 난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가 돼버리면 결론이 천하의 지도가 된다는 뜻이고 4번 봅시다. 다의 파도, 깊은 물,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환경. 정답은 4번인데 여러분이 다작품 해석이 안 됐으니까 좀 더 해석해서 보겠고 5번 선지 봐. 창문은 모갓빛, 긴 밤. 당연히 얘는 모갓빛이니까 밝고 긴 밤이니까 어둠이고 당연히 대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셔. 갈매기랑 헤오라비가 크고 작음의 대비인가? 자, 돌아가서 달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럼 뭘 깨우쳤냐?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의 대륙, 1만 개의 나라가 퍼져 있는데 비유를 하고 있어. 주어 큰 나라는 범선에 비유를 했고요. 주어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헤오라비에 비유를 했어. 옆에다 그려볼게 얘들아. 이 사람은 그래서 뭘 봤을까? 지도를 봤는데 그 지도가 뭐랑 비슷하대요? 그 위에 떠 있는 배같이 느꼈고 범선이 큰 돛단 배잖아. 그러면 큰 돛단 배가 날아가고 있는데 잘 보셔. 뭐라고 했어? 큰 나라. 넘버원은 뭐였어? 범선. 그러니까 큰 나라를 범선에 비유했죠. 그 옆에 뭐가 있을까? 갈매기도 있고 헤오라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했어? 전부 다 작은 나라로 비유해놨지. 작은 나라로. 갈매기는 요만할 거야. 헤오라비는 요만할 거고. 하지만 걔네를 크고 작고로 보지 않고 전부 다 뭐라고? 작은 나라로 비유를 해버렸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여러분 분리가 됐지. 큰 나라랑 작은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큰 나라는 범선이요 작은 나라는 세로 분류를 해놨잖아. 됐니? 그래서 방금 그 선지가 틀린 선지라고. 뭐가 틀렸어? 갈매기와 헤오라비를 우리 배경 지식으로 하면 크고 작음이 되지만 이 출제자 여러분한테 의도했던 건 뭐니? 크고 작음의 대비 X라고요. 둘 다 작은 나라라고. 됐니? 남는 것 정답 4번인데 남는 정답 4번이 이해가 되시려면 그 윗문제가 이해가 되셨어야 돼. 그래서 일단 필기 끝내시고 됐어요 여기까지요? 자 그러니까 필기 끝나셨으면 다시 와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렇지. 결론은 뭐다? 모두 물 가운데 있대요. 즉 무슨 얘기야? 저 따라오세요. 옛날에 여기 기준이야. 옛날에 그 시절 유학자들이나 기존의 패러다임은 뭐니? 세속과 탈속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지만 그 모순적 상황을 이 사람 어떻게 생각을 했어? 그렇죠. 모두 뭐라고 생각을 한 거야? 탈속이요. 처음 듣는 개념이 아니야. 왜?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기억납니까?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물. 그래. 뭐 생각하시면 돼? 원효대사의 해골바가지. 즉 뭐다? 생각하고 판단하기 나름이다. 그런 바 얘들아. 내가 왜 이걸 보고 참 대단하다고 느꼈냐면 21학년도 9월에서 발전이 없는 게 아니라 24학년도 9월로 3년 만에 이 사람의 지적 수준이 더 깊어지고 더 성장을 했잖아. 3년 전에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고를 했다며 3년 뒤에는 그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는 단계까지 갔잖아. 이렇게 한 지문 한 지문에 계속 진화 발전하는 우리 인류의 사고를 역사적으로 담고 있는 게 바로 수능시험이고 여러분 학교는 참 어찌 보면 다행히도 그걸 1학년 때부터 되게 진지하게 건드려 나가는 거. 왜냐하면 내신 스타일의 문제는 이미 중학교 때 졸업이 사실 끝나요. 의미가 없어. 그럼 뭐 할 거야. 근데 일반 계고에서는 이거를 하는 순간 애들이 다 나가 떨어져. 수업이 안 돼. 다 처자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학교는 가능해서 이걸 하고 계신 것 같고 여기까지 필기 끝났습니까? 자 그럼 저 따라오세요. 자 그럼 잘 보셔. 자 26번 볼게요. 볼만한 셈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맞죠? 이 사람의 지향은 탈속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현실은 세속이야. 즉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기존의 패러다임 그리고 모순적인 상황,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렇죠. 나는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갔죠. 이게 이 글의 주제지.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 이해하셨으면 1번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면서 정답 2번이 보이셔야 되는데, 자, B가 동의한 이유는 1번 선지잖아요. 1번 선지의 내용에 동의를 했으니까 그러네, 너는 도서관에 살지만은 물결무늬 집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한 거야.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와? 노란색으로 발췌도 현관 펼쳐볼게.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보다 너는 집에 들어 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이다. 발췌도 가자. 보세요. 자, 나는 대답을 해줬어. 뭐라고? 자, 여기는 애들아 뭐냐면 예상 가는 반론을 던진 거야. 네가 한 얘기들에서 세상 사람들은 실물도 없으면서 이름 차지하는 경우가 있네. 니네 집은 무슨 물결이 있는데 물결 무늬가 있는 집이라고 얘기를 해. 개소리하고 있네라고 얘기할 거야. 하지만 예상 가는 반론의 재반박 구조죠. 맞아. 나는 네 말에 대한 이해를 해. 그래서 재반박하고 그 재반박에 대한 근거를 한번 들어보자. 그 근거는 뭐야? 예시죠. 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다 성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봐. 이 사람은 탈 속에 살면서 탈 속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어쨌든 현재 이 사람들은 탈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지향은 모르겠고. 그러면 사람들은 탈 속에 산다고 할 거야. 그런데 그 탈 속에 사는 사람들조차 뭘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탈 속을 멀리 한다야. 탈 속을 멀리 한다니까 세속이죠. 그러네. 탈 속에 사면서 탈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속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구만. 맞니?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너를 의심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했잖아. 즉 무슨 얘기야? 이 사람들은 덜 떨어진 사람들인 거죠. 저 따라오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 지금 내가 배에 또는 섬에 살면서 집안에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 탈 속에 있는데 지향, 세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얘네랑 같다고 하실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용 일치하는 애들은 에라 모르겠다 적당히 찍었겠지만, 그래서 우연히 맞거나 틀렸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된 친구들. 근데 봐, 지금의 이 해석은 어디에서 도구를 들고 왔어? 독서의 정보 처리 도구를 그대로 들고 왔잖아. 그래서 제가 자꾸 독서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문학을 끌고 가는 게 여기서 변별력을 확 갖기 때문인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에 가깝다는 당연히 X인 거고, 정답은 그래서 2번 끝난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번 보셔. 파도와 깊은 물 전부 다 뭐니? 탈속적인 것들이죠. 탈속이죠. 물에 사는 사람 탈속이죠. 그 사람을 만나는 환경 탈속이죠. 오케이. 정답 4번 말고는 없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5단 1, 2, 3등을 차지했었던 킬러 문항들이 어떤 계보를 가지고 연계 출제가 되는지, 유형이 반복해 쓰이는지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수업을 기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필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좀 강하게 쓴 거야. 킬러 레벨업이라고. 물론 요즘은 저런 어그로가 아니지. 뭐 어느 정도 어그로 끌어야 되냐? 이거 안 보면 인생 망해. 뭐 이 정도로 협박은 해야 보니까. 아, 근데 옛날에 한 15년 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수능 망할 거면 이거 보지 마라. 인생 족칠 거면, 지작 갈 거면 이 영상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볼 텐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뭐 무난하게 풀었을 문제들이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만 쫙쫙쫙 치고 넘어갈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앞쪽 거 먼저 끝내고 가보죠. 자, 이제 38번 잠깐만. 이것도 나 답 1번 골랐다 손. 또 까먹고 있네. 내가 분명 수업했는데.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형상화 문제야. 자, 형상화 뭔지 기억난다 손. 형상화 개념 써봐. 영상 잠깐 끊습니다. 개념은 정말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도 머릿속에 안 잡혀 있으니 오늘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뭐뭐화라고 하면 땡땡이 없는 걸 땡땡으로 맞는 걸 땡땡화라고 할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형상이 뭔지 생각을 해보자. 제 분신이에요. 오. Power on. Bluetooth mode. 형상이 있습니까? 형상이 있어요. 있죠. 우리는 얘를 첫 번째 볼 수 있습니다. 낼름낼름 맛볼 수도 있어요. 청각도 되고요. 후각도 되고요. 촉각도 돼요. 즉
오감 정보로 아까 법논리 철학 질문 들어온 학생이 있어. 뭐 질문했죠? 회의론. 회의론 이전쯤은 뭐였죠? 인식론. 인식의 대상은 뭐였다? 경험 가능한 거야. 경험 가능한 건 뭐라고 하니? 구체물로 존재해야 돼. 근데 이게 독서나 국어의 개념으로 들어오면 뭐였다? 정보 디테일이 살아있다요. 내가 이거 맨날 하는 예시인데 내 취미가 뭐라고 알고 있지? 관심이 없구만. 제 취미 뭐였어요? 뭐라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다 틀렸어. 나 어제도 하고 왔어, 어제도. 나 어제는 조금밖에 못했어. 아, 그래. 그 취미라니까. 아, 왜냐면 봐봐. 일주일에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 가고 싶다, 좀. 헌팅포차. 같이 갈래? 야, 같이 가자. 2년 뒤에 같이 가자. 내가 이거 갖고 존나 플러팅 해줄게. 내가 이거 갖고 존나 플러팅 해줄게. 아, 이거 갖고 가면 다 좋아요. 전 세계가 좋아요. 선글라스 끼고 이거 들고 딱 하는 순간 싸이 이러면서 강남스타일 노래 Power 부르고. on. Bluetooth mode. 그럼 나는 잠깐만 기다려봐 이제 하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봐 했다가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사실 미리 좀 준비해놔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면 너무 인위적이잖아. 그래서 좀만 기다려봐. 해주는 순간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말춤을 추고 있고 요즘은 또 이거잖아. 취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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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어.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전부 다 뭐야? 경험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제 취미를 이제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제 취미는 이게 아니라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해변을 보면서 벤치에서 노숙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제 머리를 보면 소나무가 가리고 있고 제 등짝에서는 나무 판다떼기가 가리고 있는데 야, 어제는 너무 춥더라. 그래서 그냥 5초 만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좀 날씨 좋을 때는 한 5분 정도? 50분 정도 누워있을 때가 있고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있는 게 좀 약간 제 그런 취미 같은 거야. 그럼 봐야 되나? 내가 만약에 취미를 그냥 강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즉 정보의 디테일을 적게 주는 거랑 정보 디테일을 많이 주는 걸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왼쪽은 훨씬 정보가 적으면서 뭔가 잘 와닿지 않고 뭔가 보이진 않는 즉 관념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됐니? 추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야. 된 여기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류하시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건 추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 알아요? 건축학 개론의 주제는 뭐야? 첫사랑. 첫사랑, 첫눈. 그러니까 수지가 첫사랑이고 한강이라고 하진 않잖아 지금. 한강이라고 해야 되나? 첫사랑. 풋풋했던 사랑. 첫눈. 그럼 봐. 그 아저씨는 첫눈을 볼 때마다 첫사랑 생각나지 않았겠어? 그 둘은 첫눈을 볼 때마다 우리 첫눈 내릴 때 만나.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죠. 부산 사는 애들은. 첫눈 내릴 때 만나. 첫사랑. 봐봐 얘들아. 그러면 사랑이라는 느낌을 그들은 첫눈으로 기억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그 느낌을 수지로 기억하실 수도 있는 거야. 솔직히 수지처럼 예뻤을 리는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 미화가 되어 있는 거야. 수지같이 예쁘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 내가 깜짝 놀랐던 게 거기에 주된 관객이 40대, 50대, 60대였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난 그거 보러 갔어. 보러 갔는데 진짜 40대, 50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면서 막 눈가가 다 촉촉해져가지고 있는 거야. 어느 자기는 수지가 다 있는 거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쪽으로 오세요. 그 얘기야 얘들아. 자 그럼 봐. 내가 방금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줬다. 경험적 성격과 관념적 성격은 대립적인 정보고 이 정보는 정보 디테일 가지고 분리하실 수가 있을 거고 경험적 성격은 디테일이 살아있고 관념 성격은 디테일이 죽어있다라고 보시면 왼쪽 가보세요. 여러분 집 주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집에 대리석 깔려있나요? 장판 깔려있나요? 물어보는 거야. 장판 깔려있나요? 아니면 흙바닥인가요? 라고 자기의 집이 노숙임을 자기의 집 재질이 바위고 띠집임을 사실상 나는 노숙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육수에 나와 있는 강산은 뭔데? 그냥 강산이니까 뭔지를 모르겠잖아.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정보 디테일이 살아있냐 죽어있냐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거라. 집중하고 있니?
이것만 할게. 집중하고 있어.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 1번이 왜 1번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가를 참고해서 나를 감상해보재. 자, 산수에 살고자 하는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는 등등을 평치했다. 여러분 충분히 푸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 몇 번이야? 자, 썸 타요, 혹시 요즘? 오케이, 좋아하는 애 있어요? 썸 타요? 아, 나는 있어요. 나는 여럿 있어요. 나는 여러 명 있어요. 국적도 여럿 있어요. 자, 그럼 봐. 아, 오스트리아도 있고, 오스트리아가 제일 대장이야. 장난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봐봐. 자, 봐. 잘 들어봐. 내가 오스트리아에, 걔 이름 뭐였지? 까먹었다. 걔 이름 뭐였지, 진짜? 야, 일본에는 기억나. 일본의 이름은 아이키야. 아이키. 아, 진짜 아이키야. 뭐라고? 아, 춤추는 빨간 머리 애 딸린 아줌마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수우파 나오는 그 누나 얘기하신 거예요? 뭐 알겠어요. 뭐 아무튼 그 아이키든 저 아이키든 그럼 봐봐. 나는 일본 여친도 만들고 싶고 오스트리아 여친도 만들고 싶고 태국 여친도 만들고 싶고 한국 여친도 만들고 싶어. 자, 그런데 봐라 얘들아. 들어봐. 내가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전 여친 강아지인 콩이에요. 진심.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콩이야. 그렇다고 내가 그 수많은 아리따운 여성분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겠잖니? 좋은데 더 좋다는 거죠. 그 얘기야. 여기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봐. 잠들고 혼자서 먼 산을 보니 내가 콩이를 상상을 하니 우리 콩이 우리 45kg짜리 로트와일러 콩이 내 인스타 그 걔가 걔 콩이야. 45kg야. 로트와일러라니까. 힘이 개쎄야. 걔가 몽땅박지면 푹 하고 날아가. 그 콩이가 너무 보고 싶죠. 그럼 봐. 내가 전 여친을 본 반가움이 크겠어? 콩이를 본 반가움이 크겠어? 훨씬 클 거고 진짜 썸녀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고 저는 정말 콩이가 훨씬 좋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 그럼 그 얘기는 다른 여친이 될 애들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걔도 좋은데 여기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의 콩이와의 거리는 0으로 수렴하는 중이고 사실은 여러분 연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연인 간의 거리가 0으로 수렴하는 건 나는 딱 좋진 않은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감 난 두고 싶어. 된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의 거리도 충분히 가깝겠지만 콩이만큼은 아니라는 거야. 즉 좋은데 더 좋은 게 콩이다. 즉 좋은데 님도 좋은데 님보다 더 좋은 게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지. 화자한테 있어서 산은 여기 있다면 화자한테 있어서 님은 여긴 거고 0은 이쯤 있는 거죠. 됐니? 그래서 님보다 매가 더 좋다. 둘 다 플러스인데 여긴 더 플러스다. 따라서 3번이도록 가셨어야 된다고. 필기 좀 해놔. 생성되는 양상은 뭐 세 가지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봤더니 자 42번 A를 바탕으로 나다를 해석해보재. 무정물인 대상이 호감을 표현했다. 아까 나의 주제 뭐였어요? 자연친화. 그럼 당연히 1번 선지 괜찮을 수 있겠죠. 자 2번 선지 보자.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산에 투영하는 거다. 오케이. 3번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그렇죠. 아까 세속이냐 탈속이냐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2x2 네 가지 경우 그러면 결국 뭐야 그거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사분법적으로 본 거죠. 자 4번 선지 다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신의 내면으로 수용하는 거냐. 자 그럼 봐봐. 즉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가치관을 수용할 거냐 아니면 표출할 거냐 또는 상대방한테 가게 할 것이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둘 다 내 내면으로 남의 것을 내 내면으로 가져온다잖아. 그래서 정답 이거야. 타인의 것을 내면으로 가져오는 거야. 타인의 것을 내면으로 가져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방향이 그랬냐는 거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남과 나의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야. 후자죠. 왜? 아까 그랬잖아. 저 떠나봐. 표면적으로는 야 내가 바보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내가 잘났어잖아. 남의 생각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답 4번이죠. 타인과 자기 자신을 구분 지으면서 자신의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답 4번이라고. 여기까지 되셨어? 자 필기 정리하시고 7분이니까 13분 쉬었다가 20분부터 갈 건데 쉬시는 것도 쉬시는 건데 못 푼 것들 부지런히 좀 풀어놓으셔야 되는 게 정말 좋은 문제들 잘 엮어놓은 거니까 집중 있게 잘 따라오십시오. 영상 끊었다 갑니다.